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시중의 유동성을 풀겠다. 지금 지표가 그럴 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했고 또 나머지 기재부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온 뉴스들을 종합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동성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불장은 없다. 예전처럼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는 그러한 불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대출 금리를 내렸지 않냐.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니들 좀 먹고 살게 해주지 않았냐. 가계나 기업이 11.3조 원이라는 이자를 절감을 했답니다. 세이브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3조 9천억, 기업대출이 7조 3천억, 야, 거의 11조 원 가까운 돈이 지금 이자를 내림으로 인해서 세이브가 됐다, 굳었다. 이런 굳은 돈들이 앞으로 더 크게 작용을 할 거고 내년에도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자를 내렸잖아. 니들 세이브된 돈 있지, 굳은 돈 있잖아. 그걸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거야. 내년에는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중은행을 바라보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니, 분명히 금리는 내렸어요. 그런데 대출 금리는 올랐어요. 근데 예적금 금리 내렸습니다. 예대차가 벌어졌단 소리예요. 아니, 내 돈을 맡기면 이자는 조금 줘. 근데 돈을 빌리면 이자는 겁나게 뜯어가. 여기서 대출 금리 오름세를 가장 강하게 유지한 거는 주담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이거를 가장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예대차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데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년 1분기 이후,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이란 키워드 악재가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갈 거다. 우리는 경제 정상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기준금리를 발표한 거하고 정상화하고 뭔가 좀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선 그렇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내년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 거의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갖춰졌단 말은 하겠다는 거죠.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전부 다 둔화됐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돈을 안 빌려줘서 둔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빌려줬어 봐 둔화됐을 것 같냐고. 어찌 됐건 둔화가 됐고, 외환수급 개선 방안 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거 크게 문제 안 된다. 신뢰를 가져라. 우리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은 아주 탄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뭐 이런 거 전부 다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내년에 추가금리 인하 여건이 이제 충족되었다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는 해외 금융자산 규모를 봤을 때 우리 외국 같은데도 우리 막 땅 사놓고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대요. 영향 별로 없고 환율 근데 이렇게 말할 사고 그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환율도 문제가 없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단기적이고 제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한국은행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게 너무 긍정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왜 이렇게 긍정적일까? 유동성을 공급해서 뭔가 떠받들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문제가 혹시 있는 걸까? 뭘까? 하고 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역성장에 집값까지 떨어지면 대출 연체 가구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역성장도 막아야겠고 집값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나도 알겠어. 근데 굳이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하는데 여기 해당 한국은행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어요. 60대 이상 고령층 위주. 전부 다 고령층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한국은행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꽤나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역피라미드죠. 젊은 세대가 숫자가 적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 이쪽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이분들이 무너져 내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막 쥐어짤 거예요. 야, 이래 돈 갚어. 뭐 여행은 여행이야, 이 자식아. 월급 다 내놔. 이러면서 쥐어짜면 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힘들어. 막 쥐어짜다 보면은 나 몰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몰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막 이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령층에서 찾은 거거든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돌파를 한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고령 인구다. 그런데 그런 고령 인구가 엄청나게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서라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풀겠다고 말한 와중에 우리 모르게 한 짓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달 1월이겠죠. 11조 4천억 원 규모의 통한채를 발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뉴스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서 거의 2배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통한채,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채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야기한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죠.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대요. 그런데 통한채 발행 규모는 거의 2배가량 늘렸어요. 아니 회수하는 돈도 2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을 공급하겠다며. 그런데 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가는 것도 늘리냐. 이거 니네 뭔가 조금 생각이 있지. 우리한테 말 안 한 뭔가 니네만의 꿍꿍이가 있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였어요. 통한채가.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 한번 살펴봤어요.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뭐 이것도 예전에 제가 다뤘던 얘기죠. 시장이 불안하면 유동성 공급하겠다. 거의 무제한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기재부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구나. 받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거죠.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가계대출 여유 느끼게 해주겠다. 특히 지방.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니 뭐가 이해가 안 돼. 다들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대.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대. 그런데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짓은 또 뒤에서 몰래 확대해서 늘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지? 도대체 얘네 생각이 뭐지? 누구 말이 도대체 맞는 거야? 금감원, 대출해준대요. 기획재정부, 유동성 공급해주겠대요. 한국은행, 지표들 엄청 좋아졌답니다. 금리 인하 실시하겠답니다. 추가로 더 내리겠대요. 유동성 풀어주겠답니다. 오호라, 다 돈 준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외화스와프 확대, RP 채권 이쪽 나중에 이 돈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뭐 돈 다 나오고 외환 틀어막고 유동성 공급하는 채권 같은 거 나오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어떻게 할 거야? 잠깐만. 그런데 다시 돈을 빨아가는 것도 2배를 확대를 했네? 뭐야, 2개가 완전 반대잖아. 아니 잠깐만. 설마 돌려막기 하려고 하는 거냐, 니들? 유동성을 푸는 척 하면서 시중에 있는 돈 그대로 빼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같은데?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통한채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우리 모르게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다시 회수해가는 방법이 요거 하나만 있겠냐고요. 뭔가 돌려막기 한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국민들을 조금 안정을 시키면서 좀 진정 좀 해봐. 여러분들 앉아봐요. 내년에 행복하게 될 테니까 앉아봐요. 이러면서 우리 모르게 지금 뒤에서 꿍꿍이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번뜩하고 얘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겠다. 이런 결과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정말 많은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되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크게 일반 부동산,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나 여러 관심이 있는 곳이 이거죠. 일반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취약 부동산이 있겠죠. 지방에 미분양된 아파트라든지 지금 당장 받들어야 되는 막 분양해줘야 되고 막 개발해줘야 되고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 부동산.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진 주식. 이런 곳에도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업도 돈이 들어가야죠. 기업 대출도 활성화가 돼야죠. 그래야 R&D를 하건 뭐 추가로 공장 확장을 하건 뭐라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겠는데 딱 이거예요. 일반 부동산.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일반 부동산의 유동성이 확 들어오는 거. 하지만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지금 선이 얇게 그어져 있죠. 딱 안 죽을 만큼 가격이 팍 안 떨어질 만큼 비실비실 돈을 공급을 할 것 같다. 일반 부동산에는.
취약 부동산이나 주식 이쪽에는 많은 양의 돈을 공급을 할 것 같다. 기업에도 기업 요즘 문제 많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석유 화학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쪽도 살릴 수 있는 돈을 공급을 하겠다. 이거예요. 취약 부동산, 주식 이쪽도 결국은 기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삐리삐리하게 일반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들, 그 다음에 크게 취약 부동산이나 기업에 들어간 돈들, 여기 있는 돈들이 막 돌다 보면 자녀 유동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흘러나온 똥들, 이 똥들을 다시 회수를 해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들이 이 안에서 다시 돌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자녀 유동성은 바로바로 걷어 가겠다 이겁니다. 정말 최소한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란 말을 이렇게 풍족하게 보이게끔 포장한 거예요, 지금. 딱 주식 안 망할 만큼, 취약 부동산 기업이 안 망할 만큼, 건설사 안 망할 만큼, 기업 줄도산 안 할 만큼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회수를 해 갈 예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보기 좋게 포장을 한 겁니다. 내년에 여유롭게 돈을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 기재부, 금감원 내년에 모두 돈 풀어준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환율, 가계부채, 폐업률, 경제지표 전부 다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야,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트럼프 리스크도 있네요. 모든 게 지금 난리 법석인데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모르게 부동산은 누르면서 우리가 모르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모르게 부동산을 누르면서 미분양이나 지방이나 취약한 부동산은 살려주면서 기업도 싹 살려주면서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것 같다. 결국은 뭐냐? 부동산 가격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불장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막 짓는 족족 피가 몇 억씩 붙고 이런 날은 거의 안 올 것 같고 그냥 안 죽고 안 무너질 정도로 잘 유지하면서 기업을 살리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 놓고서 국민들에게는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래의 금융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제작해봤고요. 내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막연히 하는 소리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기로 하고요. 제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들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